KB스타즈가 12년 만에 플레이오프 행이 좌절된 거는 이게 내 박지수 선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박지수는 셀러리캡에서 3억을 차지하는 선수입니다. 14억 중에 3억입니다. 이마저도 리그 최고의 가성비 선수라고 불릴만 합니다. 박지수 3억은 너무 싸다는 거죠. 제가 거듭 말해왔듯이 3억의 한계를 깨줘야 되는 이유는 박지수 3억, 다른 팀에 있는 3억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수가 빠져있던 겁니다. 제가 박진자 선생님을 빼면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보는 선수가 박지수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유다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죠. 저 차 잘 나간다더니 엔진 빼니까 아무 안 나가네, 별거 아니래, 이런 멍청하면 가시하는 말을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지금 삼성생명에 배현 선수가 빠지면은 저 팀도 배현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을까요? BNK에서 김한별 선수가 빠지면 둘 다 각자 팀 내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까지 쳐서 그 팀인 겁니다. 자동차 엔진까지 쳐서 그 자동차인 것처럼. 뭐 장기 두는데 뭐 다 두고 뒀을 때는 줘 놓고서 차포 떼트니까 이겼다고 너도 차포 떼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고 쓰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역 선수 역성대기 컨텐츠를 잡으면서 구상한 방안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때문에 비난을 받는지는 알겠다, 미리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 상황은 이래서 그런 것이라는 변론을 하고 그 비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수가 도대체 뭐 때문에 비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KB스타즈 팬들이 느끼는 것을 전달해 주셨고, 이 선수가 비난을 왜 받는 것 같으냐 이 얘기는 철새형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하려고 했던 팀은 KB스타즈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번복이 됐습니다. 철새형하고도 얘기했을 때 그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선수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엔터적인 스타성입니다. 물론 프로스포츠는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적인 스타성은 프로 선수라면 중요합니다. 프로 선수는 실력이 최우선이다. 그 실력은 스타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선수만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제가 WKBL의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구단이 흑자를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히려 그 선수만이 밥값을 하는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실력은 그 선수를 보러 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물론 스포츠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겠죠. KB스타즈에는 엔터적인 스타성을 얻는 선수가 많습니다. 스타즈, 이름 잘 지었죠? 스타즈는 결국에 기업과 관련 있는 이름일 건데, 예전부터 이 팀이 스타는 많았습니다. 그 외모적으로 하늘에서 인기를 얻는 선수들도 여럿 있고요. 뭐 심성경 선수처럼 지역 팬들에게 친근함으로 인기를 얻는 선수도 있습니다. 염윤아, 강희슬, 허예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박지수는 50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반면 활약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 선수가 김민정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빠지고 강희슬이 센터 같고, 오히려 김민정 선수의 리바운드가 4.7개로 4번으로 인식되는 선수 중에는 비교적 적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 더 많이 잡은 선수는 팀 내에는 강희슬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 KBL 정센터는 김소담입니다. 김소담보다 많은 수치죠. 물론 얘는 김소담 선수가 출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강희슬 선수보다 적은 리바운드 수치를 지적받는데, 오히려 강희슬 선수는 어릴 때지만 센터 경력이 있는 선수고요. 하나은행에 있을 때도 사실상 4번이었습니다. 강희슬 선수가 하나은행에 있을 때 4번 포지션은 백지은, 김단비, 이수연 등은 180이 안 되는 선수들이 4번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3점을 쏘는 빈도도 높았던 선수들입니다. 그럴 때는 골 밑에 들어가 있었고, 강희슬이 무서웠던 점은 3점슛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공격 옵션을 다 가지고 있었고, 슛감이 안 좋을 때는 포스트업으로만도 충분히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위력적이었던 건데, KB의 구성을 보면 강희슬이나 최희신진이 180, 김민정도 딱 같은 신장입니다. 그런데 김민정의 리바운드만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식스맨으로 활약하면서부터 박지수 선수가 빠질 때 김소담 선수가 오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4번은 인식되는 거지, 저는 김민정 선수가 붙박이 4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강희슬 선수가 이적을 할 때 4번은 강희슬이 하고
3번은 김민정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점슛 능력을 가진 선수가 4번을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센터들도 3점을 당연하게 던지는 시대인데 포워드들이 밑을 잠글 수 있다면 나와서 3점 던질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센터들도 외곽에서 슛을 많이 던진 김호담 선수도 스트레치 센터입니다. 이번 시즌 KB스타즈의 팀 리바운드 수치는 38.8개로 전체 최하위이긴 합니다. 이거는 1인 우리인도 43.5개인 걸 생각하면 지난 시즌 14.3개로 전체 시즌 2위인 진한 선수보다 약 150%나 더 잡아낸 박지수 선수의 문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정 센터를 잃고도 상당히 분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바운드 부분에서 김민정 선수가 문제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그게 주 역할도 아니었던 선수예요. 전문가들도 마치 현재 KB에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선수가 없는 게 모든 문제의 출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팀은 정 센터를 잃었기 때문에 리바운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김민정 선수에게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리바운드 수치는 비슷하지만 어시스트는 지난 시즌에 2.3개였던 것이 1.6개로 줄었으나 이는 박지수가 없고 그만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만큼 득점은 4점가량이 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외에 턴오버가 다 하고 늘어난 출전 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모습도 보였고 평균 파울도 줄었으며 블로킹 스틸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기까지는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 대비 약 5번 정도 늘어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슛률입니다. 지난 3년간 50% 이상의 2점 야투율을 보인 선수는 김민정 한 명입니다. 물론 박지수 선수도 50% 이상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집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박지현 선수만이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민정 선수보다 그 성공률 수치가 위인데 팀 버프를 받았다고 치면 오히려 박지현 선수가 팀 버프를 받았지 김민정 선수는 이번 시즌에 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지현 선수가 뛰었던 지난 시즌에도 두 선수 간의 2점 야투율 차이는 불과 0.6%입니다. 든든한 골밑이 있다면 슛률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이치입니다. 강한 골밑급분 공격을 가진 팀은 3점슛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상대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확률이 높은 골밑을 막을 수밖에 없고 슈터도 리바운드를 믿기 때문에 슈터치가 더 부드러워져서 결과 잘 들어갑니다. 슛은 부담이 없이 던져야지 더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슛을 더 어려워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게 부담감을 작용하고 동작을 굳게 만들기 때문이죠. 3점슛 수치를 보겠습니다. 박지수 선수의 부재 이후 통산 38%의 3점슛률로 WNBA 지명도 받았던 현 동양 최고의 슈터라고 할 수 있는 강희슬이 이번 시즌만은 3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강희슬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분전하면서 상당히 무리하고 돌아왔으며 허리 부상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 부상의 여파로 강희슬 선수는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시즌 초반에 강희슬 선수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와일드카드의 첫 타는 강희슬 선수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강희슬 선수는 이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선정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여론은 금방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성영 선수마저 그가 리그 5위 안에는 쭉 들어있던 3점슛 성공률을 26.4% 큰 폭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다들 착각하는 게 신성영 선수가 그냥 밖에다가 3점슛만 던지면 되는 선수인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신성영 선수는 지난 시즌은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땐 20분을 뛰고 14점을 넣는가 하면은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없으면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격 역할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성현 선수가 3점슛을 주 무기로 장착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아산 박신자컵 때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경기에 10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공을 기록한 3점슛 라인이 늘어난 이후 그 이후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농구에서 한 경기에 10개 이상의 3점슛을 성공시킨 선수는 심성영이 처음입니다. 이때부터지 사실 하나은행은 심성영 선수한테 쉐깅 디펜스를 했었는데 심성영 선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3점이 특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성영 선수는 오히려 그 드리블과 스피드로 안을 해집는 게 특기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심성영 선수의 경우는 오히려 2점 슛률이 지난 시즌 대비 15% 증가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고 이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심성영 선수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편에 말씀드린 이유로 김민정 선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이번 시즌 31.5%로 팀 내에서 유일하게 3점 슛률을 30% 이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KB 선수들이야말로 팀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절대 말을 못할 겁니다. 물론 팀의 핵심 전력인 박지수 선수가 잠시 복귀를 했으나 누가 봐도 제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죠. 김민정 선수는 통산 28%대이던 3점 슛률이 이번 시즌에는 31%를 기록했으며 통산 80.4%의 자유투 성공률도 이번 시즌은 85%를 기록합니다. 통산 2점 야투율도 49.1%에 머물던 것이 이번 시즌은 54.8%라는 굉장한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원래 2점 야투율도 50% 이상은 네임드 센터들 말고는 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강예슬 선수가 이번 시즌 김민정 선수보다 나은 스탯을 기록했는지는 몰라도 지난 시즌을 보면 그때보다 더 나은 활약을 했냐, 지난 두 시즌을 비교해서 이번 시즌을 봤을 때 핵심 전력이 빠졌을 때 그를 메우는 전보다 더 나아진 활약을 하는 선수, 그런 선수는 김민정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강희슬 선수의 경우는 지난 두 시즌에 비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점은 양인영 선수처럼 나라의 책임감을 다했기 때문이니 이 점을 문제 삼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심성영 선수와 허예영 선수도 누적 스탯에서는 다소 나은 모습을 보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으며 비유 스탯은 줄었고 출전 시간은 늘어난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럼 안 좋은 팀 상황에도 오히려 예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팀에 공헌한 선수,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철새한테 듣는 얘기 그대로 할게요. 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워딩이 정확하게 이거랍니다. 모처럼 생겨서 농구도 모처럼 하네. 말이 됩니까 이게? 팀 성적 문제는 팀이 여러 가지 악재를 보였습니다. 박지훈 선수의 부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뼈아픕니다. 공격은 감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손톱만 좀 잘못 다듬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슛률이에요. 그럼 그럴 때 수비로 버티는 팀이 연패를 안 하는 거거든요. 박지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KB스타즈의 믿을만한 수비력은 염윤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은행에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윤아가 그렇게 수비를 잘하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아라, 박혜진, 김단비 빼고 염윤아보다 더 잘하는 수비수 한 명만 꼽아봐. 다들 얼른 뽑지 못했고 개막전에 2차 연대까지 끌고 간 것도 염윤아 선수의 수비력 덕이 컸는데 그 염윤아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시즌아웃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강인수 선수는 도저히 제 컨디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팀에 있는 김포담 선수도 비슷하고요. 양인영 선수나 시즌 초반 진한 선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박지우 선수가 어찌나 건강이 안 좋았는지 경기 시작 전에 그 구단들이 선수 소개 영상을 틀잖아요. 그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에 박지수가 없습니다. 촬영도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컨디션이면 팀 전체 분위기도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각종 기사 등에서도 전반기 KB스타즈 에이스는 사실상 김민정이라는 데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간 성장하고 있던 선수들은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어요. 약점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는 거고 대신 이 선수는 어떤 점에서 이 일을 극복하고 있고 이 점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김민정 선수는 도저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딱히 약점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리바운드 수치? 원래 그렇게 뛰던 선수가 아닌데 갑자기 리바운드가 급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외가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은 선수입니다. 그럼 리바운드가 문제라고 해봅시다. 정센터를 잃은 팀에서 그 선수가 잡아주는 리바운드가 14개였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팀 전체가 리바운드를 같이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팀 내에 에이스 롤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리바운드까지 다 잡아야 된다.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